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쌓이는 가운데 앞선 내란 공범들 판단에서 사실상 주범격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일부 가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으로 인정될 거란 전망 속에서 사실상 양형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재판부 역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분명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박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재판 과정 내내 주장한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내란 공범들로 꼽히는 이들의 재판이었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죄책을 먼저 판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재판부 역시 내란이란 법적 판단을 내놓을 거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이를 토대로 다른 재판부가 공범들의 내란 가담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비춰 주범격인 윤 전 대통령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란이 인정될 경우 내란 수괴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1심을 맡아온 지규현 재판장이 과거 내란죄 선고 판례를 얼마나 참고할지 혹은 독자적인 기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란죄는 양형 기준이 별도 설정되지 않아 앞선 재판부마다 형을 정함에 있어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향후 항소심을 맡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가담 역할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구체화된 기준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9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겁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TV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법원이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줄줄이 허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도나 공공의 이익이 높은 사건들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법정형 기준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혐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감경 사유 인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19일 선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외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심을 어떤 재판부가 맡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또 김건희 씨 2심 재판도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 1부와 12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확정했습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사유가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형사 1부와 12부는 내란, 외환 관련 혐의 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미 1심이 끝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우선 맡을 예정입니다. 현재 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 상태로 조만간 내란 전담 재판부에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윤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던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형사 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미나 고법판사로 이뤄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라 3명의 판사 중 사건마다 무작위 배정으로 재판장이 정해집니다.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사건 배당을 마무리하면 해당 재판부는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항소로 이어질 경우 이 사건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경우는 내란 관련 사건이 아닌 만큼 서울고법의 배당 절차를 거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상 특검 기소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안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이 존재하고 이 전 장관이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실형 선고입니다. 재판부 판단은 한 전 총리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내란으로 재차 못 박은 건 물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료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내란 가담 혐의의 핵심인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유죄로 인정된 데엔 계엄 당일 행적이 고스란히 찍힌 대통령실 CCTV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차례 문건을 꺼내 확인하고 한 전 총리와 마지막까지나마 11분간 문건을 보여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바로 그 영상입니다. 계엄 관련 문건이 아닌 일정표였을 거라며 끝끝내 부정했지만 단전 단수 문건의 존재는 물론 이 전 장관이 이행을 지시받고 하달까지 했다는 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결국 단전 단수는 내란 달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며 여러 정황상 법조인이자 고위공직자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형량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 사전에 내란 모의에 가담하진 않았고 언론사 단전 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내 무표정이던 이 전 장관은 선고 뒤 옅은 미소를 보이며 가족들과 눈인사를 나눴고
가족들은 이 전 장관에게 사랑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물론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던 과정을 상세히 짚으며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 재판장은 선고문을 읽으며 12.3 내란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계엄 국무위원 재판에서 연달아 내란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비롯한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한 만큼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 낮아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선고는 남은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명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란의 모든 행위를 알고 관여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행위에 보탬이 되는 의사와 행동이 있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내란의 각자가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단은 계엄 위법성 인식이 쟁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내릴 지귀현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마무리한 후 이동할 전망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포함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서울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인사 발령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 지은 직후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통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2년을 근무하는데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으며 3년간 근무했습니다. 3대 특검 관련 중요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데 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김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다만 향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총 45명의 법관이 퇴직했는데
김건희 씨 매관매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이현복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AI 시대에 발맞춰 사법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내란 사건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징역 23년이었습니다. 특검구형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과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특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폐기와 헌법재판소 위증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내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미동 없이 묵묵히 선고를 들었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정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 구속을 결정했고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